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을 기다리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결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강화된 검사 징계 법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으로 맞섰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 퇴임식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통일교 몫의 비례대표 한석을 약속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이를 위해서 교인 2,400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결론냈습니다. 어제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는 다음 달 5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두 번째로 영장이 기각된 건데 법원은 여전히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남은 주요 피의자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뿐입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27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걸로 보인다면서도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낮고 구속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내란을 부추겼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종북 주사파와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고 한 SNS 게시글을 문제 삼은 겁니다. 황 전 총리는 그간 자택문을 걸어 잠그고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거부하는가 하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체포,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다 설명했어요. 우선 내란이 아닙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에서 남은 인물은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뿐입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집결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정부 여당은 검찰의 기소 조작에, 야당은 정부 외압에 무게를 실으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방향의 법안을 발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밝혔는데 오늘 퇴임식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향해 윗선 개입 의혹을 따져 물었고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대장동 1차 수사팀의 판단이 윤석열 정부 때 2차 수사팀에서 뒤집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또 진술 번복이 일부 있었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그 법률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이번 국면에서 검찰의 반발을 지켜본 여당은 검사 단죄법을 꺼내들었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내리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검사 징계법 등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최근 민주당이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노리는 게 결국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의를 밝혔던 노만석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사를 통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통일교에 부탁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이 지원의 대가, 통일교 몫의 비례대표 의원 한석이었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에게까지 보고된 이 약속에 따라 2달 만에 통일교가 교인 2,400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대가로 통일교의 당원 가입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결과 김건희 씨의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과 김건희 씨가 비례대표 한석을 통일교 몫으로 약속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를 받으며 자신을 낮췄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특검 수사대로라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국회의원 공천을 내세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도록 길을 튼 셈입니다. 통일교 측과 김건희 씨의 연결고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였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이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을 통해 한학자 총재에게 전달됐고 한 총재 승인에 따라 통일교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원 가입은 친윤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입장에선 권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비례대표 한 자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특검은 이 과정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통일교 신도 2,400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통일교는 티가 나지 않도록 청년과 원로 등으로 그룹을 나눠 당원 가입을 시켰고 당비는 통일교가 대신 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씨가 건청군과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빌려간 수십 점의 공예품, 행방을 확인해보니 한남동 관저로 갔습니다. 일부는 망가져서 대통령실이 돈까지 물어줬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건청궁에서 주치람과 보안, 백동촛대 등 전시공예품 9점을 빌려갔습니다. 대여 명목은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 행사용 물품 전시. 그런데 공예품들이 간 곳은 대통령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였습니다. 같은 달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추가로 빌린 갓 놀이개, 주치람, 월야 선유도 등 32점이 간 곳도 관저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0점 넘게 관저로 들어간 겁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공예품들을 관저 입구 하얀 단층 건물까지 가지고 가면 그 다음은 관저 직원이 옮겼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건청궁 전시품과 공예품을 관저 어디에 뒀고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국민들께 밝혀야 합니다. 공예품 가운데는 훼손돼 돌아온 것도 있었습니다. 목심접히 사주함도 훼손됐고 다화는 깨진 채 돌아와 대통령실이 변상금 300만 원을 물기도 했습니다.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1회 관리 현황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은 이때 제출해야 하는 3개월 내 찍은 사진을 보안상의 이유를 대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공식 외교 활동을 위한 공간이라며 하얀 단층 건물은 관저 내 행사를 위한 업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렁이 글씨라면서 이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의원을 인원, 요원이라고 쓰느냐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도 흔들려고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월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홍 전 차장은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이 첫 이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우원식, 한동훈 등 이름이 나오자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맞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기록한 메모의 신빙성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초고라는 게 보면 지렁이 글씨처럼 돼 있다며 이를 보좌관시켜서 만들었다고 한다고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한 겁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실질적인 작성자는 자신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을 보좌한 노재현 특전사 법무실장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가에 대해서 순간 의문이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포고문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다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의원을 인원 요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나요? 노중령은 맥락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곽 전 사령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내란에 관여한 공무원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인권 침해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인사 시기도 다가오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추진 계획을 수정한 자료를 급하게 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처음 제시했던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에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급히 무마에 나선 건데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합니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 행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자와 인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중조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미 계엄 관련자를 조사하는 국방부 역시 집중 점검기관 12곳에 포함됐고 TF를 또 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군은 지금 8월 중순부터 거의 다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TF를 또 하냐는 거예요. 조사를. 함께하고 있는 동료가 밀고 가는 사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정부는 강한 의지를 밝힌 상황,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사실상 미운털이 박힌 부처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각 부처는 오는 21일까지 기관별 조사 TF를 만들어야 하고 1월 내 조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고위급 인사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영화 위키드의 속편 홍보를 위해 배우들이 싱가포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서 한 남자가 배우에게 갑자기 뛰어드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싱가포르에서 영화 위키드 4 2세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갑자기 뛰쳐나가더니 아리아나 그란데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옆에 있던 신시아 에리보는 곧바로 이 남성을 밀쳐내고 동료 배우를 보호했습니다. 사건 직후 남성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고 배우들도 경계하면서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남성 사건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리아나를 만나러 간다 사진도 올렸는데요. 뛰어드는 장면을 직접 공유하면서 뛰어들 수 있게 해준 아리아나에게 고맙다 이런 황당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체포된 뒤 풀려났다는 인증도 했습니다. 이런 난입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엔 가수 케이티 페리의 공연에 뛰어들었다가 제지를 당했고요. 더 위켄드의 공연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엔 명백한 공격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겁에 질린 아리아나가 걱정된다. 이런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자동차로 계단을 오르는 도전을 벌였습니다. 도전은 실패, 큰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노란색 SUV 차량의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휘청입니다.
주르르륵 계단 아래로 미끄러져 난간을 부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지난 12일 중국의 체리 자동차가 장가계에 있는 999개의 계단, 이른바 1009개 계단을 오르는 도전을 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사실 이 도전 이미 7년 전 영국의 자동차 브랜드인 랜드로버가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랜드로버 99굽이 도로와 999개 계단을 차량으로 오르는 드래곤 챌린지를 성공했는데요. 20도에서 45도나 되는 가파른 경사 때문에 차량의 동력, 전체적인 성능 등 필요한 조건이 만만치는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체리 자동차가 실패하면서 관광지를 망가뜨린 데다가 안전하지도 않은 도전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체리 자동차 측은 자동차를 매달고 있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차의 측면에 부딪혔고 차가 결국 미끄러져 일부 시설이 손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명피해나 환경 파괴는 없었다면서 공개된 관광지에서 진행을 해 대중의 우려를 부른 점 사과를 했고요. 모든 보상 책임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 파리에선 IS 테러범의 공격으로 13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테러가 벌어졌던 파리 곳곳에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프랑스 국기의 3가지 색깔로 반짝입니다. 노틀담 대성당에선 희생자를 기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 11월 13일 테러는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에서 3차례 폭발음이 퍼지며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파리 10구의 식당과 거리에선 테러범들이 총을 난사했고 극장에서 공연을 보던 관객들도 무차별 공격에 당했습니다. On nous dit de tourner la page 10 ans après, mais l'absence est immense. Le choc est intact et l'incompréhension règne toujours. On ne peut accepter ces agissements à répétition, cette haine envers notre pays et notre peuple. 사건 이후 생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망자는 132명, 다친 사람은 400여 명이 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와 올랑드 당시 대통령 등은 테러 현장 5곳을 차례대로 돌며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지원자가 유독 많은 해였는데 시험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동의 트기도 전부터 수험생들이 하나 둘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빠와 엄마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꼭 안아줍니다. 수능이 아닌 모의고사라 생각하자면서 긴장감을 덜어내봅니다. 할 수 있어. 모의고사 잘 보고 오자 우리. 55만 명이 지원한 2026학년도 수능. 황금돼지띠의 해인 2007년 출생자가 올해 수험생이 되면서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더 늘었습니다. 수능출제위원회는 올해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어와 수학 모두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어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국어는 그래도 연계가 좀 있어서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최대 변수는 탐구 영역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과학탐구 과목 대신 비교적 학습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수험생이 77%였습니다. 과탐보다 점수 따기가 쉬우니까 사탐이 조금 더 좋은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사탐런이 체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불안해요. 의대 모집 인원도 증원되기 전인 3천여 명으로 돌아가 최상위권 경쟁은 더 심할 걸로 보입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는 다음 달 5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오늘 오전 충청과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클 걸로 보이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3도, 인천 5도 등으로 다소 쌀쌀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인천 12도, 부산은 19도 등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온 후 다음 주부터는 또 추워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